보이실까요? 네, 어, 저는 2023년에 BLDB에서 발표된 For General and Efficient Online Tuning for Spark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모티베이션입니다. 스파크의 작업의 성능은 이제 스파크 설정 매개 변수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설정은 긴 실행 시간, 리소스 경쟁, 그리고 리소스 미활용 같은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매개 변수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는 이제 스파크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제 자동 튜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튜닝 작업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미티드 펑셔널리티인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대기나 로켓 같은 방법은 이제 실행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제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튜닝 과정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 오버헤드입니다. 오프라인 튜닝 프레임워크는 프로덕션 클러스터에서 다양한 설정으로 작업을 실행하여 훈련 샘플을 수집 후 새로운 튜닝을 제안하기 위해 성능 모델을 훈련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데이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에 오프라인 튜닝 방법은 동적 변화를 쉽게 포착하고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니피션 서치입니다. 어, 스파크 매개 변수가 160개이기 때문에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탐색 공간이 매우 방대하고 또한 블랙박스 최적화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필요한 샘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차원 공간에서 빠른 수렴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자가 만든 메서드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 위에 다섯 가지의 방법들이 이제 해결하지 못한 이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튜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의 핵심 공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파크를 위한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튜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앞서 나온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일반화된 튜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의 솔루션과 안전한 설정 획득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내에 적응형 하위 공간 생성 그리고 근사 그레디언트 하강 또 메타로닉 기반 지식 전이라는 세 가지 혁신적인 기법으로 이제 탐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튜닝 프레임워크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현돼 있고 텐센트 데이터 플랫폼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이고 2만 5천 개 스파크 작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어, 백그라운드입니다. 일단 스파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스파크는 이제 오픈 소스 분산 프레임워크로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병렬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단순화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에 RDD로 저장해서 I/O 비용을 줄이고 반복 작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네, 작업 실행 과정은 일단 대그를 생성하는데 이제 RDD 간 의존성을 기반으로 방향 비순환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대그를 이제 작업 스테이지로 분할하고 각 작업은 병렬 태스크로 구성해서 대그 스케줄러가 이제 스테이지 실행 계획을 세우고 클러스터 매니저가 태스크를 실행기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실행됩니다. 이제 실행기에 사용되는 리소스는 이제 구성 파라미터로 아래와 같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최대 160개의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연구인 그 튠풀 메서드에서 사용한 30개의 파라미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는 PPT의 마지막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성 공간입니다. 구성 공간은 이제 n개의 스파크 매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PI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매개 변수를 의미하고 이제 AI는 이제 각 매개 변수에서 설정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고 XI는 해당 매개 변수의 설정 가능 범위 내에서 선택된 설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이 가능한 조합은 AC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 부분 공간입니다. 구성 부분 공간 A섭은 이제 공간 내에서 각 매개 변수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의 집합으로 스파크 매개 변수 중 일부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성 부분 공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는 ACS보다 훨씬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튜닝 절차입니다. 이제 구성 공간과 튜닝 예산이 주어지면 튜너는 이제 특정 전략을 사용해서 구성 공간을 탐색합니다. 튜닝 작업의 목표는 기본 목표를 최소화하는 최적 구성을 찾는 것입니다.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튜닝 프레임워크는 현재 연구에서 제안하는 튜닝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섯 가지의 핵심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튠 컨트롤러입니다. 전체 설정 튜닝 프로세스를 조율하며 데이터 플랫폼 및 최종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두 번째는 서로게이트 모델입니다. 어, 설정 목표 매트릭 또는 성능 제약 조건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하는데 여기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fficient and Safe Config Generator인데 튜닝 작업을 위한 유명한 설정을 제안하고 이전 작업의 튜닝 이력을 활용하여 설정 검색을 가속화하는 데는 메타 놀리지 러너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결과로 나온 워크로드나 이제 실행 이력 같은 경우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 어, 동작 과정은 이제 스파크 작업의 이제 튜닝 작업을 정의하기 전에는 이제 최종 사용자가 제한하려는 목표 및 제약 조건을 지정하고 전체 최적화 예산, 즉 반복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후 반복적인 튜닝 아래와 같은 반복적인 튜닝 워크플로우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주기적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데이터 플랫폼은 온라인 튠 컨트롤러의 현재 실행을 위한 새로운 설정을 요청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설정이 완료되면 데이터 플랫폼 실행 결과를 컨트롤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튠 컨트롤러가 데이터 플랫폼의 설정 요청을 받으면 현재 작업과 관련된 실행 이력을 기반으로 서로게이트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서로게이트 모델은 매개 변수 설정 및 설정 목표, 제약 조건 및 워크로드 특성을 고려해서 서로게이트 모델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아, 기반으로 이제 efficient safe config generator가 안전하고 간결한 하위 공간에서 다음 설정을 신중하고 이제 효율적이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이제 근사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서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 데이터 플랫폼의 설정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온라인 팀 컨트롤러에 전송됩니다. 해당 설정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컨트롤러는 실행 결과를 수신하고 이를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위에 워크플로우 동안 이제 메타놀리지 러너는 이전의 작업 튜닝 이력에서 보조 지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 생성기를 지원하고 유망한 설정을 효율적으로 식별 및 제한합니다. 본 튜닝 작업의 목표는 이제 최적화 또는 근사 최적의 스파크 구성을 찾아서 목표를 최소화하고 이제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함수로 두고 있는 것은 이제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고 각 구성 요소는 이제 tx와 rx로 구성되는데 어, 본래는 이제 px로 fx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제 그 PX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유형 그리고 VM 유형 또한 또는 이제 변경 가능한 가격 정책 때문에 이제 PX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 RX와 PX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X 대신에 RX를 근사치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베타값 조정인데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사용자가 튜닝 작업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이제 정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CPU 코어 사용량이 특정 인계값 이하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예를 들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 조건은 이제 1번식의 TX는 Tmax보다 작고 RX는 Rmax보다 작다를 이제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모든 구성을 통해 TX를 알 수 있다면 이제 이퀘이션 1번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이제 모든 후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노이즈에 강하고 불확실성을 추정하여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 어떻게 이제 학습하는지에 대한 코드인데 이제 기존에 관측된 설정값들을 가지고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제 어, 뒷장에 나오는 이제 획득 함수에서 이제 최적의 설정값 xn을 반환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플랫폼에 이제 넣어서 나온 실행 이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데이터 집합 D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서로 대리 모델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으면 폐쇄형 추론을 제공하는 유연한 모델 클래스입니다. 또한 이제 목표 함수에 대한 사전 분포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제 보지 못한 구성에 대해서 어, 아, 아래의 식과 같이 이제 예측된 평균과 분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획득 함수 EI를 어, EI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위의 EI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이제 제약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아, 않은 설계입니다. 네. 그 베이지안 최적화 중 이제 온라인 튜닝 과정 중에 이제 워크로드가 변경될 수 있는데 특히 데이터 크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크 매개 변수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사이즈의 변수를 추가해주고 데이터 사이즈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엑스바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내에서 이제 공분산을 예측할 때 커널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각 확장된 설정값을 다룰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커널을 조합하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초기 구성 공간은 이제 넓은 영역에서 성능을 추정하기 위해 여러 구성을 샘플링하여 관측치를 초기화하고 초기 구성을 더욱 빠르게 수렴하기 위해서 메타학습 모듈이 이제 작업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초기 구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튜닝 이제 정지되거나 다시 시작되는 기준은 이제 튜닝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지 기준이 충족되면 현재 튜닝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최적 구성을 각 향후 구성 요청에 대해 반환합니다. 또한 이제 EI가 정의된 기준보다 작다면 정지 기준이 활성화됩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예상 성능과 실제 실행 결과 간의 차이를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성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튜닝 프로세스를 재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메타학습을 사용하여 이전 기록에서 지식을 추출하고 최적화를 가속화합니다. 네. 이제 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전체 구성 공간은 매우 크기 때문에 구성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सब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거대한 공간에 있는 파라미터 중에 이제 영향력이 있는 파라미터만 수집하여서 작은 부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분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각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측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F1오바를 채택하여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평가합니다. F1오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K개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작은 부분 공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부분 공간이 K로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적응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이제 K 이닛으로 K민과 K맥스 사이에 있는 하나의 수로 이제 지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제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 됨에 따라서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반복합니다. 3번과 같은 설정이 현재 연구에서 사용된 설정입니다. 네. 어, 두 번째는 이제 획득 함수에서 제약 조건이 있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획득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1번은 제한 조건이 이제 TX 혹은 RX 둘 중에 하나일 때를 고려한 EIC이고 2번은 이제 두 개의 제한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EIC를 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은 이제 1, 2번에 사용된 제약 조건을 만족할 확률 계산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튜닝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제약을 위반하는 구성을 평가하는 것이 작업 성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 실행의 안정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탐색과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1번을 보시면 이제 특정 구성에 대한 상한선을 구하고 있고 이제 상한선이 제한 조건에 적합한 구성 집합을 찾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어, 안전한 이제 안전한 구성은 이제 교집합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안전한 영역 S를 구축하고 S에 대해서 EIC를 해결하여 다음 구성을 선택합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Approximate Gradient Descent입니다. 이제 스파크 튜닝에서 이제 이퀘이션 1번의 목적 함수는 입력 매개 변수의 블랙박스 함수로 처리되며 파생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RX와 같이 계산될 수 있는 화이트 함수도 존재합니다. 경사 기반 기법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최적화에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과 비교했을 때는 목적 함수의 파생 정보는 현재 구성을 기반으로 다음 입력 매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더 정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 관측값 D가 충분히 많으면 이제 목적 함수 fx에 근사할 수 있으나 AGD는 이제 탐색 과정에서 오직 착지 신호만을 강조하므로 지역적인 구성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하기 위해서 AGD와 베이지안 오프티마이제이션을 번갈아서 사용합니다. 어, AGD 같은 경우는 아래의 식과 같고요. 이제 여기서 에타는 학습률이며 에타는 0.02입니다. 그래서 튜닝 절차 동안은 AGD는 BO에 통합됩니다. 현 연구에서는 NAGD는 이제 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슨 5번의 BO 반복마다 BO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찾은 최고의 구성에 기반하여서 AGD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앞서 설명드렸던 과정을 알고리즘 위에서 의사 코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러닝 베이스드 엑셀레이션인데 이제 BO에서 구성 검색을 가속하기 위해 메타 학습 기반 기법을 활용하는 메타 지식 학습기를 설계하였습니다. 메타 특징으로 추출하는 것은 이제 스파크 이벤트 로그를 활용하고 메타 특징은 두 가지 레벨에서 정보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지 레벨이고 두 번째는 태스크 레벨입니다. 총 75개의 메타 특징이 있고 스테이지 정보는 11개, 태스크 정보는 64개로 정해집니다. 어, 이제 두 작업 간의 유사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튜닝 이력을 수집해서 설정값과 성능상으로 이제 나타내고 켄달 타우 계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켄달 타우 계수는 이제 두 순위 간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불일치상의 비율로 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하다는 것은 이제 어, 2-B의 이제 아래에 있는 식처럼 이제 MI, MG, MJ의
두 가지 벡터가 들어있을 때 이제 그 두 가지 벡터의 순서를 바꿔주면 결과값도 결과값이 달라진다면 이 쌍은 이제 불일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켄달타우 계수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계수지만 이제 이것을 거리로 표현할 때는 0과 1로 스케일링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라이트 BGM을 V1, V2는 D쌍으로 회귀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니셜 디자인 위드 웜 스타팅입니다. 작업 간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제 새로운 튜닝 작업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작업과 이전 작업 간의 유사성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타 학습기 엠렉의 예측을 사용하여 이전 작업들을 순위별로 정렬하고 가장 유사한 상위 3개의 작업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 상위 3개의 작업에서 찾은 최고의 스파크 구성을 선택하여서 알고리즘 1번에 이제 메인 비오 루프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구성으로 설정합니다. 최적화 초기에는 이제 관측치가 부족하여 비오가 정확한 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사한 작업에서 튜닝 이력을 활용하여 정확한 대리 모델을 얻습니다. 어, 대리 모델을 대리 모델을 얻을 때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구한 후에 다음과 같이 평균과 표준 분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대리 모델도 포함됩니다. 대신 이제 대리 모델의 가중치를 평가할 때는 교차 검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실험입니다. 실험은 이제 어, 실용성, 범용성, 효율성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실험을 하였고 이제 실제 사용된 데이터와 프로그램은 텐센트의 실시간 스파크 작업 데이터 25,000개와 하이벤치라는 스파크 작업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6개, 하이벤치 같은 경우는 6개의 대표 작업을 선택하고 이제 메타학습 실험에는 작업 수를 16개로 확장하였습니다. 네. 실험 환경은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텐센트 데이터 플랫폼의 고객 리소스 그룹에서 작업을 실행하였고, 하이벤치 같은 경우는 소규모 클러스터에서 진행하였고, 두 환경 다 이제 스파크 3.0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파크 파라미터는 이제 기존의 연구인 튠플에서 사용한 스파크 구성 파라미터를 채택하였고, 총 30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네. 어, 목표는 이제 알고리즘 1번에 나왔던 이제 베타에 대해서 실행 시간 최소화, 실행 비용 최소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실행 비용은 각 실험 환경에서 정의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이제 첫 번째는 스피드업이고 이제 랜덤 서치와 비교해서 실행 시간 단축 비율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반복에서 시도된 설정 값의 실행 비용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준 방법 대비 이제 비용 감소 비율을 측정합니다. 위의 결과는 이제 텐센트의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약 25,000개의 실제 스파크 작업을 튜닝한 결과입니다. 그림 A와 이제 B는 이제 튜닝 후 서로 다른 비용 절감 결과를 가진 튜닝 작업 수를 보여줍니다. 튜닝된 구성의 평균 메모리와 CPU 비용 절감률이 이제 25,000개의 작업에 대해서 57%와 34%라고 관찰이 되었고 또한 66%의 작업이 50%의 메모리 사용 절감량을 얻었고 64%의 작업이 25% 이상 CPU 사용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림 C는 이제 25,000개의 작업에서 최적화 동안 찾은 최상의 구성에 대한 평균 반복 비용을 평균 실행 비용 절감 비율을 나타냅니다. 튜닝 목표는 이제 초기 반복에서는 크게 감소하며 9번 반복 만에 52%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3번의 반복 동안 이제 메타 학습을 활용해서 워밍업 기법이 큰 개선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프레임워크가 실제 텐센트에서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튜닝 오버헤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이제 코스트 리덕션은 이제 튜닝 과정 중
과 이전 결과를 비교한 것이고, 오른쪽은 튜닝한 결과와 이전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각 작업에서는 세 가지 아, 포스트앤 프리에서는 이제 세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큰 이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튜닝된 구성은 수동 구성에 비해 57% 메모리 사용량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좋은 구성을 찾기 전에 다양한 성능 구성을 시도해야 하므로 튜닝 과정 중에는 절감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 표는 이제 프레임워크의 일반성을 더욱 입증하고 튜닝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텐센트의 광고 비즈니스에서 수집된 8개의 다양한 온라인 스파크 작업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4개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실행되고 아래에 나머지 4개는 이제 1시간에 한 번 실행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이제 실행 비용을 평균 62% 절감하였고 또한 이제 평균 메모리 사용량과 CPU 사용량에 대해서 76%와 56%로 상당한 감소량을 보여줍니다. 또한 튜닝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복한 횟수는 평균 10회 미만으로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을 더 조사하기 위해서 작은 클러스터에서 이제 6개의 하이벤치 작업을 실험하였습니다. 모든 방법은 이제 어, 베타는 1일 때 그리고 베타가 0.5일 때 두 가지 튜닝 목표를 사용하여 테스트됩니다. 그림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목표가 실행 시간일 때 모든 기존 방법들의 속도 향상을 랜덤 탐색에 비해 보여줍니다. 간단히 현재 연구와의 차이점을 빗대서 설명드리면 RFHOC나 DAC 같은 경우는 ML 기반 접근법이기 때문에 베이지안 최적화 방법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 반복수와 이제 ML을 학습할 때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체리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지만 검색 공간을 현재 연구처럼 줄이지 않아서 큰 스파크 검색 공간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튜플과 로켓도 마찬가지로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지만 검색 공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10번, 10에서 20번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림은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현 프레임워크는 모든 비교 방법 중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랜덤 탐색에 비해서 3배에서 8배의 평균 속도 향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 그림 5에서는 이제 랜덤 탐색에 비해 모든 방법들에 대해 상대적인 실행 비용 절감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는 랜덤 탐색에 비해서 71%에서 88%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며 경쟁하는 기준 방법인 튠풀과 로켓에 비해서 38%, 45%의 비용 절감을 얻었습니다. 교사는 이제 메타지식 학습기에 의해서 제공된 워밍 스타트 모듈 평가 비용을 세 가지 목표 작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타겟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로 하는 태스크이고 소스 태스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기존에 있던 유사도로 평가하게 될 기존에 있던 튜닝 이력입니다. 어, 유사한 원본 작업에서 상위 3개의 구성을 전송함으로써 초기 3번의 시도에서 평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원본 작업에서 얻은 최상의 구성이 좋은 구성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항상 최상의 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트 작업에서 세 번째로 좋은 구성은 테라소트에서 최상위 구성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래서 그냥 좋은 구성을 한 번에 보낸다는 점이 워밍 스타트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림 6은 이제 앙상블 대리 모델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워드 카운트와 테라소프트에서 실행 비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앙상블 대리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은 30번 반복을 사용하는 바닐라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보다 동일한 평균 비용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반복 횟수가 3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제 여기서는 앞서 말했던 이제 구성 공간 절감부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평가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는 실험. 그래서 그림 7은 서로 다른 구성 공간에서
페이지랭크와 테라솔트를 튜닝할 때 평가 비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 30개의 매개 변수, 그리고 작은 공간은 오른쪽에 있는 표 5에서 가장 중요한 6개의 매개 변수,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적응적으로 생성된 서브 공간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림 7번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에 비해서 30번의 반복 후 감소 비율을 나타내며 B에서는 이제 최적화 중에 평균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이지 랭크는 이제 작은 공간에서도 잘 작동하며 적응형 방법도 유사한 결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테라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은 공간도 수렴을 빨리 하지만 최적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 8은 이제 워드 카운트와 베이스의 튜닝 목표와 제약을 보여줍니다. 세이프티 컴포넌트가 없을 때 두 작업은 모두 불가능한 구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이프티 컴포넌트는 이제 워드 카운트에서는 56%, 베이스에서는 워드 카운트에서는 이제 56%에서 10%로 감소하고 베이스에서는 20%에서 6%로 불가능한 구성의 비율을 줄입니다. 그림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의 하이벤치 작업에서 HD가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상대적 비용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D가 적용된 비용은 이제 N-웨이트에서는 약간의 성능 저하를 보였지만 다른 작업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다양한 목표를 현재 연구는 다양한 목표를 튜닝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튜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튜닝 문제 해결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오티마이제이션 기반 솔루션과 안전한 설정 획득 접근 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